오늘도 저희의 심층 탐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출근길에 무심코 스마트폰 날씨 앱을 켜시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산을 챙겨야 하나 하고 제일 먼저 확인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자료는 바로 그 일상적인 행동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기술적 지각 변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상 예측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시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완전히 해부해볼 자료는 엔비디아와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Forecast는 적응형 풀이의 신경망 연산자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 기반 고해상도 기상 모델인데요. 제목만 들으면 약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기상 예측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매일 아침 출근길부터 거대한 국가적 재난 대비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엄청난 발전의 속도감을 체감하기 위해서 시간을 1922년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이라는 기상학자가 있었어요. 아, 기상학의 선구자 중 한 분이시죠. 네, 이분이 단 6시간, 딱 6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계산자와 로그표를 들고 무려 6주 동안이나 직접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6시간의 미래를 보려고 6주의 현실을 쓴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포캐스트넷이라는 AI 모델은요, 전 세계의 일주일치 날씨를 단 2초 만에 예측해냅니다. 2초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6주에서 2초라니 이 압도적인 격차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기술적 변곡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이지 기상학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약입니다. 이 2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성취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현재 전 세계 기상청들이 의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취예보 모델, 그러니까 NWP 시스템이 얼마나 무겁고 거대한지 그 맥락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꽤 복잡한 시스템이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IFS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대기를 지배하는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대단히 복잡한 물리법칙들을 거대한 수학적 편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나가거든요. 그냥 저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 한두 대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비교조차 안 되죠. 대략 3060개의 컴퓨팅 노드로 구성된 그야말로 집채만한 슈퍼컴퓨터가 풀가동돼야 합니다. 막대한 시간하고 천문학적인 전력을 쏟아부어서 대기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인류가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구축해온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시스템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AI가 그 무거운 물리방정식의 짐을 덜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기존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상 모델들이 꽤 등장하긴 했잖아요. 네,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번 논문을 보면 기존 AI 모델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상도죠. 기존 모델들은 해상도가 5.625도나 기껏해야 2도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네, 기상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듬성듬상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걸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시면요, 지구 전체의 날씨를 픽셀이 다 깨져서 네모난 블록들만 보이는 옛날 8비트 고전 게임 화면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을 수십 개의 거대한 모자이크 블록으로 덮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조악한 화면에서는 500km 이하의 세세한 지형이나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미세한 구름의 변화 같은 걸 전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정확히 어느 도시에 어떤 지형을 타고 쏟아질지는 모자이크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 기반 모델들이 증명한 건 사실 AI로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딱 그 가능성 정도였지 실제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함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포캐스트넷은 그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이 모델은 0.25도라는 데이터 기반 AI 모델로서는 전례 없는 고해상도를 달성했죠. 네,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30km 곱하기 30km의 면적인데요. 지구 전체를 720 곱하기 1440 픽셀의 거대한 고화질 HD 그리드로 세밀하게 쪼개놓은 겁니다. 기존 딥러닝 모델들보다 해상도가 무려 8배나 껑충 뛴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픽셀이 촘촘해지면서 비로소 AI가 대기의 아주 미세한 역학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논문에서는 U10이나 V10으로 표기되는데 이게 기상예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표인 지상 10m 높이의 지표면 풍속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바람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국지적인 바람의 흐름이나 좁은 지역에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강수량 같은 빠르고 섬세한 변화들을 이 고화질 화면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상 10m 높이의 바람, 그리고 국지적인 비, 이게 왜 여러분의 삶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아주 단순하게는 당장 오늘 퇴근길에 우산을 챙길지 말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태풍이 정확히 해안가의 어느 마을을 타격할지 혹은 이번 주말에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뜰 수 있을지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정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논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큰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지구 전체를 720 곱하기 1440이라는 방대한 고해상도 그리드로 나누면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픽셀 수가 늘어난 만큼 연산량도 치솟으니까요. 기존의 일반적인 딥러닝 처리 방식으로 이 해상도를 감당하려면 무려 83GB의 엄청난 그래픽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슈퍼컴퓨터 노드 하나도 벅찬 수준인데 놀랍게도 폴캐스트넷은 단 10GB의 메모리로 이 모든 연산을 매끄럽게 끝냈어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 기술적 성취입니다.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게 가능했느냐. 단순히 컴퓨터에 데이터를 때려 넣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관점을 바꿨다. 흥미롭네요. 복잡한 수학 없이 원리만 직관적으로 들여다보죠. 핵심은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라는 뼈대 위에 적응형 풀이의 신정망 연산자, 줄여서 AFNO라는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에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던 컨볼루션 방식, 그러니까 CNN은요. 비유하자면 돋보기를 들고 픽셀 하나하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을 아주 좁은 시야로 차근차근 훑어가는 방식입니다. 해상도가 높아들수록 봐야 할 픽셀이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터져버리겠네요. 돋보기로 지구 전체의 지도를 훑어보려니 눈알이 빠지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트넷은 AFNO 기술을 통해서 이 픽셀 데이터를 풀이의 영역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환해버려요. 개별 픽셀의 좁은 시야에 얽매이는 대신에 데이터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동이나 주파수 패턴을 한 번에 읽어내는 방식이죠. 숲을 한 번에 싹 훑어보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공간적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데이터 양이 늘어나도 연산량이 턱발하지 않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전체 흐름을 계산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전 트랜스포머의 특성이 더해지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탁월하잖아요. 네, 텍스트를 처리할 때 문장 맨 앞의 단어와 맨 뒤의 단어, 맥락을 연결하는 챗 GPT 같은 원리가 날씨에서는 장거리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의 기압 변화가 이쪽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거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프리카 해상에서 발생한 작은 기압 변화가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서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는지,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 지구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이 결합이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아무런 바탕 없이 맨 땅에 헤딩한 것도 아니죠. 학습 데이터도 엄청났잖아요. 그럼요.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ERA5라는 데이터셋을 학습했습니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가 관측한 전 지구의 대기 상태가 시간 단위로 기록된 방대한 날씨의 역산을 통째로 학습한 겁니다. 과거 수십 년치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전교 1등 AI라는 거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과거의 날씨를 그렇게 잘 안다면 당장 내일 닥칠 치명적인 재난 앞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겠죠. 실제 적용 사례들이 논문에 잘 나와 있죠. 네, 2018년에 허리케인 마이클 사례를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처음 이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기상학자들은 그저 평범한 열대성 저기압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72시간, 고작 3일 만에 가장 파괴적인 5등급 허리케인으로 돌변해서 미국 플로리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당시 많은 예측 모델들이 이토록 급격한 세력 강화를 놓치거나 뒤늦게 반영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포캐스트넷은 이 72시간 동안 허리케인 내부의 중심 기압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치는 과정, 그리고 그 파괴적인 허리케인의 논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미세하고 긴박한 과정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추적해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크를 실시간으로 쫓아간 그 능력은 기존 AI 모델들의 한계를 단숨에 부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0.25도 고해상도의 진가가 발휘된 거죠. 게다가 이 모델의 활약은 대서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쪽 사례도 있었죠. 네,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슈퍼 태풍 망쿠들 기억하실 겁니다. 포캐스트넷은 이 태풍의 형성 초기 단계부터 필리핀과 중국 남부를 향해 나아가는 이동 경로를 무려 96시간 전, 그러니까 4일 전부터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재난 대비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준 셈이죠. 4일 전 예측이라니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다중 추정 능력이에요. 대서양에서 플로렌스, 아이작, 헬렌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해 이동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폭풍 시스템을 한 번에 아무런 혼란 없이 정밀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저는 대기해강 사례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수증기의 강줄기, 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하와이 쪽에서 머금은 수증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폭우를 퍼붓는데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명확하게 예측해냈어요. 네, 이 정도면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고해상도 예측 능력이 가져오는 파급력이 단순히 재난 대비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 아주 중요하죠. 요새 풍력 발전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육지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육지의 표면 풍속을 예측하는 게 해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거예요. 지형의 굴곡 때문에 바람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난류를 형성하니까요. 산이나 호수, 계곡 같은 게 다 얽혀 있으니까요. 저도 논문에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는데 이 모델이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육지 위, 국지적인 바람 예측에서도 기존 물리 모델 못지않게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발전소 운영자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발전기 주변에 바람이 정확히 어느 속도로 불지 않은 건 내일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지 아는 것이고 부족한 전력을 화력발전소로 얼마나 메워야 할지 결정하는 핵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측의 정확도가 곧 수백억 원의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만약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기상학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는 방법, 바로 앙상블 예측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날씨 예측의 꽃이죠. 대기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카오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초기 관측값에 아주 미세한 오차, 심지어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노이즈만 섞여도 일주일 뒤의 예측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시나리오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초기 조건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주어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려보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 80%, 폭우가 쏟아질 확률 5%, 이런 확률적 예보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앙상블은 현대 기상 예측의 절대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바로 그 앙상블 예측에서 포캐스트넷이 기존 시스템들을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무서운 스피드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세계 최고 수준 물리 모델인 IFS가 51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무려 82분이 걸립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1시간 반 동안 땀을 흘려야 하죠. 그런데 포캐스트넷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일 노드, 그러니까 GPU 딱 4대가 꽂혀있는 컴퓨터 한 대에서 100개의 시나리오를 뽑아내는데 단 7초가 걸렸습니다. 82분 대 7초, 동일한 컴퓨터 자원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45,000배에서 145,0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전기요금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에너지 소비량이 12,000배 이상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연산이 빨라졌네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기상 예측의 경제학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준 아닌가요? 혁명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컴퓨팅 자원의 한계 때문에 50여 개의 시나리오를 돌리는데 만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1000개, 10,000개의 방대한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가 1000개로 늘어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은 1%도 안 되지만 한 번 터지면 도시 하나를 마비시켜버리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발생 확률을 아주 촘촘하게 계산해낼 수 있죠.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숨어있던 극단적 재난들을 데이터의 조명 아래로 끌어내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만 배 빠른 속도가 결국 1%의 치명적인 재난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마법 지팡이 같은 완벽한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속도 빠르고 해상도 높은 이 AI 모델의 이면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도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술에 취하지 않고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죠. 이 논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극단적인 강수량 예측에 있습니다. 포캐스트넷은 강수량의 최상위 퍼센타일, 즉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를 예측할 때 실제 발생할 양보다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오차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오차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 강수량 극단값 구간에서 약 35%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물리 모델인 IFS가 15%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분명히 아쉬운 수치죠. 오차가 35%나 난다면 극단적인 폭우 예보에서는 아직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해상도도 높고 태풍 경로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왜 유독 극단적인 폭우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모델의 태생적인 한계이자 앞으로 AI 기상 모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포캐스트넷은 본질적으로 오직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순수 데이터 기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이 똑똑한 AI는 사실 대기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유체역학의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이나 연력학 법칙 같은 근본적인 물리학을 전혀 모릅니다. 아, 그저 패턴만 찾는 거군요. 네, 1979년부터 쌓인 데이터들 속에서 A라는 기압 배치가 오면 보통 B라는 비가 오더라 하는 통계적인 패턴을 귀신같이 찾아낼 뿐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폭우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대기의 불안정성, 지형, 수증기 응결 같은 물리적 과정들이 극도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생합니다.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과거 패턴만으로 이런 희귀한 물리적 임계점을 모사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도 향후 AI가 가야 할 방향으로 물리정보 기반 기계학습을 꼽습니다. AI의 압도적인 패턴인식 능력에 물리학의 법칙들을 제약 조건으로 걸어주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날씨 앱의 숫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죠. 적응형 풀이의 신경망을 통해 10만 배 빨라진 속도, 전 세계를 30km 단위로 쪼개보는 고해상도, 1000개의 안상블로 극한의 재난을 대비하는 미래까지. 물리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폭우 앞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나죠. 네, 분명한 건 이 AI가 당장 내일 아침 기상청을 폐쇄하고 예보관들을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기상학자들의 가장 강력한 필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와 싸워온 기상학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은 셈이니까요. 오늘 이 놀라운 기술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맴도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똑똑한 AI 모델은 과거 수십 년치의 날씨 데이터를 교과서 삼아 철저하게 학습했습니다. 네, 1979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죠. 하지만 여러분도 매년 체감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기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인공지능이 오로지 과거의 패턴만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과연 이 AI의 예측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데이터가 더 이상 미래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온난화 시대에 물리학의 법칙 없이 오직 과거 데이터만 믿는 AI는 과연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 정보들이 던지는 거대한 화두를 탐구해 보시길 권유해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